다음 사연입니다. 월급쟁이님이신데 미래가 없는 월급쟁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아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 36세 남자고 기혼인데 자녀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인데 회사원이시고 소득이 550만 원 정도. 상여금이 제외된 거라서 불규칙한 거니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뭐 최소한의 기본소득. 근데 월 저축액이 5만 원이에요. 근데 저거 또 이해가 가는 게 대출 뭐 이분은 집이 있으니까 대출 원리금 같은 거를 150만 원씩 내신대요. 네. 근데 문제는 대출 원리금하고 또 신용대출이라서 이자 별도고.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4인 가족에서 외벌이다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400만 원을 쓰는 거죠. 400만 원. 400만 원이 생활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빼고도 어쨌든 간에 지금 생활비 자체가 거의 70% 정도면은 이 높은 거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앞으로 더 들어가는데 만 36세면은 이제 애가 아직 어린데. 그러니까요. 애들이 이제 고2, 고3 되면 어떻게 돼? 지금 고등학교 되잖아요. 네. 사교육비가 막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사교육을 시켜요. 나중 되면 소득보다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되니까. 수준의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 때가 온단 말이죠. 아니 그게 예전에 그런 거는 들은 적 있거든요. 한 10년, 10여 년 전에는 그 대학 갈 때 예체능 게 있잖아요. 그쪽은 돈 많이 드니까 그거는 진짜 부모님이 여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예체능은 가는 거 아니다. 혹은 가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을 받고 학비 내고 뭐 이런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사교육비를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그게 문제가 애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정쩡하면 제일 문제. 공부를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애가 애매하게 못하는데 열심히 해. 하고 싶어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너 하지 마. 안 시켜줄 수도 없고. 넌 안 되니까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또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애가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하겠다는데 안 시킬 수도 없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지? 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결혼 8년 차로 미취학 자녀 둘이 있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리네요. 아내는 전업주부고 수입은 온전히 제가 벌어들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길게 하느라 남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월세로 시작했지만 점점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주거에 불안을 느껴서 21년 2월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청약은 계속했지만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주택 구매 당시 가격은 5억 1천이었고 주담대 신용대출 부모님 도움과 전 재산이었던 6천만 원을 더해서 구매했습니다. 6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5억 1천짜리를 사셨네요. 거의 뭐 10% 완전히 그냥 90%의 대출을 받으셨던 거네. 22년 초까지만 해도 7억까지 올랐던 집값은 현재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름 열심히 모아서 빚을 갚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금리도 오른 상황에서 현재 수입만으로는 저희 가족의 앞날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 제외하고 현재 대출만 3억 7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담대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해서 매달 95만 원 정도 나가고 신용대출은 55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4인 가족 생활비까지 더해지니까 월급만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은 어려서 사교육비로 크게 돈이 나가진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을 수 없는 현재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제가 모아놨던 자산에 비하면 크게 과분한 건 알지만 직주 근접과 아이들을 위해 실거주를 포기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한번 딱 집을 사고 내 집이 생기면 그걸 포기하는 이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요게 실거주. 그러니까 실거주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차랑 똑같은 건데 차도 그랜저나 뭐 제네시스가 소나타나 뭐 아반떼보다 좋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무조건 좋거든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좋기 때문인 거죠. 넓고 편하고 기능이 많고. 그러니까 집도 더 비싸고 더 좋은 집이 당연히 편하고 더 살기 좋거든요. 그렇죠. 비싼 근데 이유가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투자로 접근해가지고 사서 뭐 내가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들어가서 사면 사는 순간 의미에서. 거주하는 순간 내가 제네시스를 타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아반떼로 내려가려니까 미치겠는 거죠. 왜냐하면 승차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다 비교되죠. 다 비교되지. 근데 내가 아반떼를 계속 타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갔다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직주 근접 이게 이것도 도보로 출퇴근을 하는데 저 맛을 보셨는데 그러니까 걸어서 5분 출퇴근하는 거 뭐 10분 출퇴근하는 게 좋죠. 당연히 좋죠 이게. 근데 저 여차하면 날 더울 때 회사에 있다가 아우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올까? 점심시간에 샤워하고 올 수도 있는. 이거 좋죠. 좋은데 좋죠. 사실 버스 타고 30분 출퇴근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행한 거냐? 아니잖아요. 왕복 4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도보로 10분이나 뭐 버스로 30분이나 해서 내 인생이 막 엄청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저렇게 30분 내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안에서 뭐 책을 본다거나. 근데 요 차이로 집값 차이가 꽤 나거든요. 집값 차이가 꽤 납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네.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집하고 아이들이 조금 싫어하는 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가 좀 멀어요. 마을버스 타고 가야 돼. 아니면은 그 초품화인 아파트랑 초품화는 아니고 다른 아파트에 품어져 있는 초등학교에 굳이 가야 되는 그 아파트. 네. 그런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좋은 거. 그냥 바퀴 4개 달렸고 문짝 4개 달린 건데 네. 아반떼랑 뭐 제네시스랑 몇 센치 차이 나겠어요.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가격은 두 배 넘게 차이 나죠. 2배 넘게 차이 나죠. 딱 똑같습니다. 아파트가. 그건데 근데 이게 포기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소비가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제 소득이 눈에 띄게 늘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겠죠. 투자를 통해 어떻게든 자산을 조금씩이나마 불려가고 싶은데 금리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할 바에는 그냥 신용대출의 원금을 갚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가도 내일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삶이라 다음날 눈을 떠 출근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저 부분이 저는 걱정인데 다른 분들 저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딱 뻔하잖아요. 내 소득 뻔하고 소비 뻔하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저축해도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 100년 모아야 12억이네. 네. 뭐지? 그러면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재테크나 투자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그쪽에 뭔가 올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이분은 아니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트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씨드를 모아야지 그때부터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단돈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뭘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로 수익률을 10% 올린다, 20% 올린다. 그건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건데 다른 거에서 줄여가지고 씨드 모으실 생각보다 수익률 올리려는 쪽에 집중되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돈을 벌려면은 소득을 높이거나 소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수익률을 아주 극대화하거나. 근데 저 수익률만 생각해요. 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가 다 되면 제일 좋고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우선 1번 소비가 안 낮아질 것 같다. 2번 소득도 안 높아질 것 같다. 답은 3번인 건데 수익률을 급격하게 높여야 될 것 같다. 다 5만 원씩 청약 통장에 넣는 걸 수익률을 높여봐야. 근데 문제는 지금 모든 돈이 요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집값이 엄청나게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값이 엄청나게 높아지려면 이 집이라는 건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다른 지역과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뭐 이 지역의 집만 갑자기 막 올라가고 그런 일은 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 또 상황에선 작년 초까지는 7억이었던 집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처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지금 미래가 없는 월급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지금 이상한 것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내일이 기대가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은 지금 뭐 5만 원 저축되는데 물론 상여금을 빼셨지만 상여금으로 뭐 1년에 뭐 1,000만 원, 뭐 1,500, 뭐 2,000 모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내후년에 애들이 커지면서 이제 지금 미취학 가동인데 거기다 2명인데 그럼 이거 그냥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의 무게일 텐데 아마 상황 환경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주 자가 아파트가 5억 2천만 원 정도인데 네. 지금 2억 6천의 주담대를 받으셨고 네. 신용대출이 1억 1천만 원 정도, 부모님한테 한 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아반떼 MD 2014년 정도, 이것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최대한 지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자를 상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자 때문에는 아니거든요. 저게 아까워 보이실 거야. 아마 이게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갚는 거는 그래도 네. 원금 조금이라도 갚아 나간다는 느낌에 이건 네. 이게 자산 축적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용대출 이자 55만 원 나가는 건 마치 그 느낌이 생으로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집을 산 그렇죠. 돈이니까. 근데 저게 이제 눈에 밟히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아껴 쓰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는 거 딱 어휴. 이자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심정적인 근데 걸로. 요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실거주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실거주는 이제 월세비를 아낀 거죠. 어찌 보면 다른 데 가서 월세나 전세 이자를 지금 낼 거를 여기다 지금 갖다 넣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가 생으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청약 5만 원에 청약은 10만 원 넣어야 되죠. 네, 이거는. 10만 원 넣어야 되는데 여유를 쫙쫙 짜내가지고. 네. 청약은 넣을 거면 10만 원 넣으시고. 네. 보금자리론 95 이거는 이제 나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출이 330인데 식비 85, 육아가 70이네요. 네. 잠깐 이게 저도 요즘에 좀 감이 안 와요. 이제 애가 좀 커가지고 육아와 식비에 150이잖아요. 네. 150이면 좀 센 거 같은데. 4인 가족, 4인 가족. 4인 가족에 150에 의료비와 보험료. 이게 잠깐만 경조사가 35면 저 경조사는 저도 여쭤봤더니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부모님 생신 뭐 명절 각종 축의금 이런 거 들어간 거 다 합쳐가지고 나누기 12달 하니까 저만큼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꽤 많이. 그러면 400이 넘는 거예요. 뭐 사회활동이 왕성하시거나 전화를 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폰 인터넷 14만 원. 애들이 미취학 아동이니까 두 분이서 지금 7만 원씩인데. 그 정도 인터넷 비용. 그리고 공과금 35? 저기 애기들 있는 집에서는 여름에 뭐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가스 계속 난방 떼고 하면서 난방비도 많이 올랐죠. 보니까 지금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다 포기를 안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 휴가 여가도 지금 월 20이라는 건 240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제주도는 무조건 갑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가고 아니면 일본 정도는 가. 네.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방송 혹시 보고 계시나요? 네네, 방송 보고 있었어요. 네, 좀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집을 사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미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살거든요. 네. 왜냐면은 집에다가 올인하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어쨌든 보금자리를 산 거고 얘도 자산이거든요. 네. 자산을 살려고 저축을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결과를 내신 건데 왜 나는 미래가 없지라고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집을 내가 집을 얻은 거니까. 그렇죠. 나는 보금자리를 만든 건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라든지 뭔가 아니면 내가 인생을 뭐 완전히 바꿔버리고 싶다라는 거는 그냥 다른 얘기인 거고 우선 나는 1차적으로는 결과를 내신 거니까. 이 상황은 우선 막 너무 막 슬퍼하시거나 막 너무 막 내가 막 너무 왜 이러고 살지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래인데 인생을 뭔가 바꿔보고 싶다. 나는 이 정도로 만족 못한다. 나는 여기서 더 부자가 돼가지고 뭐 애들도 막 더 돈을 막 더 많이 물려주고 싶고 막 애들한테도 더 많은 거를 지원해주고 싶고 뭐 애들이 더 클 때 엄청난 걸 해주고 싶다면 지금 많은 걸 포기하고 한번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스프링을 한번 꾹 눌러가지고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싫다. 난 그렇게까지 막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이대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지출을 딱 봤는데 크게 어떤 거를 포기하고 사시는 것 같진 않네요. 그게 근데 조금 이제 뭐랄까 거기 이제 뭐 휴가 여가 이런 게 표현이 돼가지고 뭐 2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품위유지라고 해가지고 뭐 의료비 의료비랑 그다음 머리 자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하나 있고 95만 원하고 55만 원은 이자만 나가는 거고 네. 그 신용대출 원금은 또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10년 제가 이제 10년 만기로 그 신용대출을 이제 네. 받았으니까 그거를 네. 월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상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20만 원 이제 따로 모으다 보면은 이제 월급 쓰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여금에서 나오면 당연히 그걸로 다 모아가지고 뭐 갚고 이런 식인 건데 네. 상여금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뭐 그냥 뭐 지금처럼 그냥 좀 빠듯하지만 살아나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서 상여금은 안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기본 월급에서 앞으로 이제 애들이 좀 더 커나가고 이러면 좀 생활이 될까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제가 실거주를 이제 좀 포기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애가 유치원을 바꿨는데 좀 적응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뭐 뭐 다른 쪽으로 여기를 뭐 월세나 전세를 주고 뭐 다른 쪽으로 좀 옮겨볼까 싶었는데 그럼 또 애가 유치원을 옮겨야 되고 뭐 이러면 또 한 번 이미 옮긴 상황에서 또 옮기면 애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포기를 못 하겠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애 때문인 게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못 옮기거든요. 그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살면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 보고 상담도 해보면 그거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도 제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들지만 그거를 끊는 거죠. 어떻게든 안 그러면은 안 바뀌니까. 왜냐면 앞으로 애 때문에 이 장이 끊어지는 결단을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이제 옛날에 회사를 다녀봤지만 차장님, 부장님들이 괜히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A도 포기를 못하고 B도 포기를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진짜 바꿀 마음이 크면 지금 속상하지만 끊는 거고 네. 지금이라도 빨리 끊어가지고 뭔가 돈을 만들어내서 뭐 소득을 늘리든 수익률을 높이든 뭔가 투자를 하든 하는 거고 나 지금 그거 도저히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하면은 이대로 가는 거고 진짜 회사를 막 엄청 오래 잘 다니시려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뭐 맞벌이를 하시든지 뭐 어떻게든 소득을 늘리려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출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 대출에서 원금을 갚는 거 있잖아요. 네. 원금을 갚는 거는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 갚는 거는 저축하는 거기 때문에 원금을 갚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뭐랄까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건 나중에 내가 또 쓸 돈을 미리 갚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는 뭐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원금 갚는 건 내가 저축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축을 뭐 원금 갚으니까 이제 저축을 하는 거다라고 저도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중도 상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년 재갱신 할 때마다 이제 일부 좀 갚고 다시 계약하고 뭐 이런 식인 건데 이게 이제 계약 그 만기가 이제 돌아오면은 이거를 다 갚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반반씩 해서 뭐 반은 투자를 하고 반만 갚든지 뭐 이렇게 좀 해봐야 되는 건지 왜냐면 원금만 계속 이거 갚다 보면은 그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여금을 받지 않는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답답한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개는 이제 그 자녀들 주식 계좌를 이제 하나 만들어줬어요 최근에 뭐 5만 원씩이라든지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우량주 위주로 좀 이렇게 사두려고 하는데 그렇게 뭔가 이게 지금 시드도 조금 더 되게 부족한 상황인데 약간 이제 그쪽으로 돈이 가게 되면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뭔가 좀 유의미한 건지 그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작은 돈을 줘가지고 그거를 뭐 불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또 거기에 또 신경을 또 쓰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거보다도 저는 지금 지출을 좀 더 줄일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보금자리론 신용대출 이자가 150인데 150을 빼도 어쨌든 한 300-400 정도가 생활비인 거잖아요. 순수 생활비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세긴 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쉽게 포기할 그러니까 어렵지만 제일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건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네네. 포기하면 일이 풀릴 것인데 아내분하고 두 분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 네. 애들도 인격체여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 학교 친구들이 생기게 되면은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는 더 못 가고 이제 어느 순간 여기서 살게 되면 이제 애들이 사교육을 시작하는데 나도 뭐 미술학원 보내줘, 나도 어디 애처럼 보내줘, 막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막 한 40, 50만 원, 막 70만 원, 100만 원씩 막 더 들어가요. 네. 안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쵸. 대출 받아서 막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시는 동네가 안 시키는 동네가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한 12년 학교 키우면 이제 사교육비만 한 몇 천만 원 쓰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면 그냥 거기 사는 거고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싫고 진짜 돈 한번 벌어서 부자 돼보자 그러면 다 포기하고 진짜 주거 환경이 되게 안 좋더라도 주거비를 되게 낮출 수 있는 그 뭔가 사교육이나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동네로 가서 지금 집은 뭐 전세로 주시든지 어떻게든 해서 뭐 대출 비용을 최소로 어떻게든 낮춰가지고 현금 흐름을 완전히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시고 주식을 하시든 뭐 한 채를 더 사시든 뭐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불어나게 체질 개선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마음도 속상하고 하시겠죠. 저도 옛날에 삼성 다니면서 거지처럼 살 때 주변 애들이 그랬거든요. 넌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사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연봉이 막 그렇게 높은데 공무원보다도 막 훨씬 막 편의점 알바보다도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 뭐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할 때 되게 속상했었어요. 그런 막 비난의 화살을 막 맞고 있는 게. 근데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지금 댓글들 보니까 많은 그 선배님들 있죠. 연배가 네. 높으신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사를 맘먹으면 초등학교 전에 가야 된다. 그때 아니면 진짜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사 못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그렇게 조언을 주시네요. 근데 사실 포기라는 단어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포기라는 단어가 되게 불쾌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못 해가지고 안 할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중요한 선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단. 네, 결단 정도로 하죠. 집을 내가 못 버텨서가 아니라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지만은 그걸 이제 아내분하고 잘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불편함 뭐 이런 건 감수하는 거니까 현명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집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거 비용이 고정비 중에 가장 큰데 지금 우리는 고정비가 너무 크잖아요. 집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집을 보유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보유하는 건 괜찮지만 거주는 제가 봤을 때 좀 고민 많이 해보세요. 애도 둘인데 여기서 사교육 시키시면서 버티는데 외벌이로 이거 빡빡하실 거예요. 네, 아내분하고 얘기 많이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어디 뭐 경기도 광주로 뭐 빠지신다든지 뭐 오산 어디로 좀 빠지신다든지 뭐 하여간 뭐 통근버스 있는 쪽으로 좀 빠지시면서 비용을 확 낮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맞벌이가 괜찮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가 둘인데 맞벌이가 쉽겠냐라는 것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맞벌이해서 진짜 막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벌어서 애 대신 키워주는데 갖다 드려야 되니까 뭐 가사 도우미나 뭐 하원 도우미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또 다 나가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를 계속 해왔던 분들이면은 뭐 경력이 쌓여가지고 좀 연봉이 많이 높은데 중간에 이제 갑자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높아지지가 않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해서 그런 거보다는 외벌이를 하면서 소비를 좀 최소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순이익을 좀 높이는 방법. 좀 돈을 남기는 걸 좀 크게 남기려고 하는 쪽으로 고생스럽지만 아내는 좀 애들을 좀 잘 키우고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 키우고
애들도 좀 물가도 싸고 주거비도 좀 싼 지역에서 좀 키우면서 돈을 좀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좀 일어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